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꼭 기재해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재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무 역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산 정비 직무 역량을 좀 살펴봤는데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씩 살펴본다면 지식은 제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비라든 아니면 여러분 생산 관리라고 생산 기술 쪽에 일하시든지 제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무 관련된 전공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 쪽에서는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작업자라든지 뭐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직무 역량에 대해서 아까 이 키워드를 하나 잡아서 제가 정리를 하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역량 1, 2, 3 네, 이런 식으로 소두 스타 플러스 LP로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다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 6가지죠. 그러면 직무 역량이 6가지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직무 역량 1, 2, 3가 있는데 기업이 가장 선호할 만한 직무 역량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소개서 쓰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을 하나씩 뽑아서 넣는데 가장 기업이 좋아할 만한 역량 갖다가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무 역량을 소드 스타 플러스 LP로 경험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자기소개서 질문 유형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거 모 회사인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여 이전에 비해 조금이라도 개선했던 경험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방식을 시도했던 이유, 그리고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했던 행동과 생각, 결과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 지금 보시는 질문 유형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창의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질문 유형을 하는 걸 더 보겠습니다. 본인이 세웠던 가장 도전적인 목표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해 주세요 라고 했죠. 이런 거는 뭘 요구하는 거죠? 네, 바로 도전입니다. 이 지금 창의성과 이 도전, 이게 뭘 나타내는 것 같나요? 직무 역량일까요? 네, 직무 역량일 수도 있지만 기업이 이런 것을 자기소개서에 나타내는 것은 이게 바로 기업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입니다. 다음 항목 더 볼게요.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땡땡 그룹의 핵심 가치, 그죠? 본인이 속해 있는 그룹이죠. 고객 최우선, 도전적 실행, 소통과 협력, 인재 존중, 글로벌 지향 마인드 중 한 가지 선택해서 자신을 피하려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핵심 가치가 있다, 인재상이 있는데 너가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전, 창의처럼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어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인재상과 핵심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도전과 열정입니다. 이건 많은 기업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전적인 경험 있는 친구들, 특히 열정 있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동기부여만 해준다라고 하면 또 열심히 하고 또 성과도 좋게 냅니다. 그래서 도전 열정을 아주 1순위로 인재상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쓸까요? 제가 많이 컨설팅을 하고 많은 친구들 만나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장학금을 탔습니다. 아니면 저는 어학점수를 높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기업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그게 대단해 보일까요? 아니면 경쟁력을 갖춘 걸까요?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장학금 탄다라고 하면 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 대학교에서 장학금 탄 친구들이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부족하죠. 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나타내셔야 되냐면 도전 열정이라면 특히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도전이라고 하면. 그래서 목표는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부분을 써주면 되는데 특히 기업에서 선호하는 건 뭐냐면 타의적인 것보다는 자의적인 걸 좋아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뜻을 갖고 의지를 갖고 본인이 계획을 하고 본인이 노력했던 이런 부분을 좋아하죠. 만약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그죠? 이제 학점과 멀어졌는데도, 아, 내가 이거에 좀 더 해보고 싶다. 그죠? 본인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프로젝트 다시 들쳤을 때, 그리고 노력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자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리더십과 팀워크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저는 회장을 했습니다. 저는 반장을 했습니다. 부반장을 했습니다. 과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더십이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가 됐기 때문에 리더십이 강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관관계가 어떤가요? 네. 연관관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게 솔선수범입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소통을 하고 본인이 가장 앞장서서 노력했던 부분, 그리고 목표를 제시하고 다 함께 이끌어갔던 그런 경험들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창의성인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개선했던 겁니다. 우리가 창의성을 생각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감을 갖고 계신데요. 그게 아니고 약간의 개선을 했던 그런 행동도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자전거로 이제 전국 일주를 하게 되는데요. 여름이었습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방식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원래는 아침부터 낮에 계속 달렸는데 이걸 바꿔서 저녁부터 밤에 달린 거예요. 그때는 좀 더 낮보다는 시원하겠죠. 그리고 햇빛도 받지 않으니까 덜 힘들겠죠.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전문성인데요. 전문성은 아까 말씀드린 직무 역량입니다. 이건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지식과 스킬, 태도. 그래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낼 수 있는 여러분들 직무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성공과 실패입니다. 성공했다는 거는 여러분들 잘 쓰는데 실패했던 건 여러분 잘 안 쓰세요. 그런데 기업은 실패를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냐, 그리고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했냐, 그런 부분을 기업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패를 강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마인드인데요. 글로벌 마인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저는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고, 그리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학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바로 글로벌 마인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어학 점수가 높다고 해서 그 친구가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마인드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그 나라의 문화, 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을 강조했으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라마단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동에 가 있는데 이슬람권 친구들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해가 떠 있는 이상 물도 잘 안 마십니다. 그 친구들은. 그럼 여러분들은 여름인데 더워요. 그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점심때 돼서 배고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당에 가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같이 단식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없지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글로벌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전 열정부터 글로벌 마인드까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알아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1, 2, 3, 세 가지를 강조해 주시면 좋고요. 거기다 플러스 뭘 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인재상을 1, 2, 3, 그래서 한 2개 정도 여러분들의 경험을 소득 스타 플러스 LP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수 유형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늦깎이 대학생이 찾아온 1등이라는 목표. 지금 보신 것처럼 소제목으로서 큰 따옴표를 사용했습니다. 어떤가요? 큰 따옴표를 우리 언제 사용하죠? 큰 따옴표는 우리가 대화를 인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 좋지 않고요. 작은 따옴표를 바꿔야 되겠죠. 아니면 가로도 쳐도 괜찮습니다. 저는 삼수를 하고 대학교를 어렵게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뒤에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 이런 걸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대학교 다니는 동안 과에서 1등 한번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야 하는 전공 과목과 그 이외의 교양 과목을 나눴고요.
그리고 공강 시간에 그죠? 이 친구는 예습이나 과제 복습을 했다. 이런 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듣는 과목 수를 18에서 19학점 정도로 제한을 했대요. 이거 어떤가요? 진짜 학점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은 보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학교에 다니는 목적이 학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건 뭘까요? 네,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좀 더 어려운 과목이라도 더 수강을 하고 그런 것을 좀 원하는데 이거는 학점을 위한 학교를 다녔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소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학과에서 1등 했던 친구들이 이 전국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필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전공 선택했고 이런 전공이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고 그래서 본인이 도전하고 어려웠지만 노력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강조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실수 유형인데요. 입사하게 된다면 막연히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보다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맡은 업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공부를 하고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이 너무 깁니다. 이렇게 아까도 느끼셨겠지만 이거 읽다가 제가 숨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길게 쓰면 안 되고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못 쓴 게 뭐냐면 입사 후 포부인데 입사 포부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 직무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직무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이거를 인사에 쓰든지 아니면 생산에 쓰든지 정비에 쓰든지 어떤 직무에 갖다 놓아도 자연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못 쓴 자기소개서, 특히 못 쓴 입사 후 포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 포부만 읽게 되더라도 이 친구가 어떤 직무에 지원하고 직무에 관련된 본인의 목표가 무엇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무엇이다. 그 부분을 알 수 있어야지 잘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 포부는 특히 학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직무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읽어볼게요. 생산 관련된 지식은 없지만 귀사의 사무에 대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라고 했죠. 여기서 지식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 겸손한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솔직한 친구들. 저 솔직히 아는 거 없습니다. 저 준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 직무 역량 갖고 있고요. A, B, C, D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친구는 아직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굳이 얘기하세요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굳이 드러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꼭 어필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표현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알아봤습니다.